안녕하세요, 정디입니다. 오늘은 신내동에 위치한 LG 쌍용 아파트 작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현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9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G와 쌍용건설 두 곳이 절반씩 지은 아파트예요. 특이한 점은 도면은 동일한데 실제 내부 구조와 마감재는 다르게 지어진 게 특징이에요. 제가 모든 동을 작업했던 것은 아니지만 1, 2, 3, 4, 5동은 쌍용에서 6, 7, 8, 9동은 LG에서 지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했을 때 쌍용에서 지은 동이 더 비용은 절감되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LG에서 지은 집이 더 예쁘게 마감됩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의 복도식 20평대들은 거실보다 안방 사이즈가 더 큰 경우가 많고 거실이 조금 더 작게 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거실과 안방의 사이즈가 동일하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거실이랑 안방의 사이즈가 다른 복도식 형태의 집보다 좀 크게 나온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도식 아파트들 중에는 결과물이 가장 잘 나오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작업 내용의 포인트는 냉장고인데요. 복도식 아파트 대부분은 LDK 구조라고 해서 리빙, 다이닝, 키친이 한 공간에 존재하는 구조예요. 이런 공간은 레이아웃을 잘 짜면 정말 예쁜 집이 나오지만 잘못하면 정말 정체성이 없는 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냉장고인데요. 원래 도면상의 냉장고 위치는 여기에요. 식탁을 이쪽에 놔서 주방, 다이닝, 거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놓았을 때는 소파의 옆자리가 냉장고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방과 거실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럼 3D 작업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냉장고를 이쪽으로 배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구조로 주방을 잡아서 주방 부분과 거실 부분의 경계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거실과 주방의 비율이에요. 주방을 너무 키워도 좋은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방에 있을 거는 아니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힘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거실과 주방을 바꾼 레이아웃을 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지만 그건 그 공간을 이용할 실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좋은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에 모든 건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이 아파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공간인 욕실 옆에 공간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수납장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쌍용과 LG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쌍용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수납장을 많이 짤 수가 없고 L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수납장을 짤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쌍용과 LG의 욕실의 건축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LG는 UBR 욕실이고 쌍용은 일반 욕실이에요. UBR 욕실은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철거해야 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렌더링한 작업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관인데요. 현관은 기존의 현관을 더 확장해서 현관장의 사이즈를 늘리고 중문을 시공해서 단열과 소음 부분을 해결하려 합니다. 좁은 집을 넓게 보이도록 해주는 투명한 유리 중문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복도 부분 천정에는 매립 조명으로 조도를 맞추고 집의 전반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가려지는 부분이 없게 가구들을 배치했어요. 방금 얘기했던 욕실 옆에 파인 공간을 가구를 통해 매립된 것 같은 느낌이 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기둥인 비트 부분은 집안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스톤 느낌이 나도록 아트월 같은 자재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원래 냉장고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에 800리터짜리 냉장고가 들어간다면 집의 한가운데에 집에서 가장 큰 물체를 덩그러니 두는 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도 예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이쪽으로 위치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면을
전부 키 큰 장으로 설계해서 냉장고가 튀어나왔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한 후에도 주방 상판 위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예쁘지 않는 기기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키 큰 장 안에 전부 공간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다이닝 공간인데요. 이 주방은 최대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식탁형 아일랜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바깥쪽과 안쪽 모두 이렇게 무릎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했기 때문에 따로 식탁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다이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주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방 앞 수납장까지 포함하면 9m에 달하는 정말 큰 주방이라 많은 수납이 이곳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다음은 거실이에요. 거실은 확장을 통해 기존의 창고 공간을 오픈해서 수납이 가능하면서도 좁아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날개벽에 거울을 설치해서 거실이 좀 더 연장된 것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소형 평수의 공간들에는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팁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소파의 사이즈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파와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지만 사실 소파는 내가 불편하지만 않다면 작을수록 거실을 넓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화면상의 소파는 비록 깊이는 깊은 소파이지만 높이 자체가 매우 낮은 소파라서 멀리서 봤을 때 집의 천고가 더 높아 보이도록 해줍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TV장이에요. 보통 흔히들 거실 한쪽에 소파, 반대쪽은 TV장 이렇게 배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때 TV장을 벽에 매다는 행인형으로만 설치를 해줘도 집이 더 넓어 보인답니다. 집의 원래 공간인 벽과 바닥이 많이 노출될수록 집은 더 넓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인데요. 안방은 최대한 넓고 편안해 보이게 하기 위해 침대만 놓은 구조예요. 붙박이장이 없어서 훨씬 쾌적한 느낌으로 생활할 수 있죠. 다음은 드레스룸인데요. 드레스룸은 전면에 스탠딩형 화장대와 거울을 통해 답답한 부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서재인데요. 서재는 기존의 붙박이 부분을 털어내서 유리 서재를 제작했어요. 가장 작은 방인데 작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복도식 20평대의 아파트 작업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잠재력이 많은 구조이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생긴 대로 꾸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작업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